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라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램지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리, 그리고 이제 디아스가 또다시 이제 좀 부상으로 인해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아켓 또한 지금 결장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에데르손과 이제 아킨지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상황이다. 네, 요점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직전 노팅엄전에서 이제 후반 막판에 두 골을 실점하며 이제 아쉽게 역전패를 좀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갔을 때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살아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흐름과 경기력 또한 많이 올라온 그런 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좀 뭐 살아나는 면모를 좀 보인 그런 좀 최근에 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맨유 상대로 홈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이제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10경기 중에서 뭐 노팅엄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뭐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어요. 네, 좀. 자, 그리고 이제 뭐 리그에서도 지금 크게 부진하며 어느덧 이제 5위까지 떨어져 우승 경쟁에서도 많이 밀려난 뭐좀 맨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기존보다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주로 플레이하고 있고, 그리고 측면 수비나 좀 역습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실점 위험이 이제 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지금 맨시티가 일단 뭐 중원에서의 힘이 이전보다 많이 약해진 상태다 보니까 이제 빌라 상대로 중원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 지금 뭐 맨시티보다는 빌라가 더 효율적인 공격을 많이 만든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오히려 뭐 빌라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뭐좀 충분히 있는 경기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예. 좀 그만큼 확실히 좀 맨시티의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너무 많이 좀 떨어졌고, 특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은 더더욱 좀 좋지가 못하죠. 네. 그렇죠. 자, 근데 뭐 이제 매번 뭐 맨시티다 보니까 이제 또 반등할 타이밍이다. 약간 이런 좀 기대감은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막상 좀 뚜껑을 열어보면은 매번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맨시티라는 좀 네임드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뭐 분위기랑 경기력도 맨시티가 최악인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좀 맨시티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자, 그리고 지금 뭐 맨시티가 현재 뭐 원정에서 7경기 연속 승이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6경기를 전부 패배했을 만큼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이번 경기도 솔직히 뭐 맨시티가 홈 빌라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좀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맨시티, 그것도 원정 맨시티를 보기는 좀 많이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홈 빌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빌라 프랜승으로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요 경기는 이제 뭐 결과 상관없이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좀 흘러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프랜승에 2.5 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일단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저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양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전달해 드려 보네요. 자, 일단 이제 브렌트포드가 이제 직접 뭐 뉴캐슬과의 컵 경기에서 주전들을 생각보다 많이 기용하며 이제 전력으로 좀 나섰지만 3대1로 패배하며 여전히 이제 원정에서는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자, 다만 근데 뭐 브렌트포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아직까지 좀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강의 면모를 이제 홈에서 보이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패가 많아지면서 점점 좀 내려가나 했지만 최근 이제 맨유와 빌라를 연달아 잡으며 이제 연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다시 좀 모멘텀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좀 공격이 다시 좀 살아난 거는 노팅엄한테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 1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대체로 두 팀 다 이제 좀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공격 템포 또한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스피디하게 공격이 좀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는 주로 좀 침투 위주로 이제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데 반해, 이제 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뭐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양 팀 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브랜트포드가 리그 기준 지금 홈 5연승 중인데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지금 뭐 노팅엄 상대로 6경기 연속 패가 없는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자, 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좀 노팅엄의 그런 흐름이랑 경기력이 다시 확 살아났고, 그리고 조직력 또한 지금 뭐 브랜트포드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노팅엄이 원정이라고 해도 좀 브랜트포드 상대로 뭐 크게 좀 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게다가 이제 뭐 일주일 가량신 지금 노팅엄과 달리 이제 브랜트포드는 이제 3일 전에 컵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에서 주전들을 좀 생각보다 많이 좀 기용하면서 좀 전력으로 좀 나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체력이나 좀 컨디션적으로는 노팅엄에 비해 좀 열세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브랜트포드가 다소 좀 밀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번 경기는 노팅엄이 약간 좀 홈 브랜트포드의 지금 압도적인 홈 성적에 좀 스크래치를 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좀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네, 노팅엄 프레스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요 경기도 네,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팅엄 프랜승에 2.5 지금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스위치 대 뉴캐슬. 자, 일단은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역수 1명, 그리고 지금 수리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팀 내 득점 이제 1위 좀 포워드인 그런 좀 델라비 경고 누적으로 인해 좀 결장을 하게 되었고, 델라비 결장은 지금 이제 입스위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요점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 다음에 뭐 원정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3번 철부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철부진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뉴캐슬 같은 경우는 저는 조엘린톤과 그리고 이제 주전 키퍼인 닉 포프가 이제 결장 중인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입스위치가 이제 최근 좀 3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넣어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단 뭐 연패 흐름은 끄는 그런 좀 입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이제 한동안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최근 좀 레스터와 브랜트포드를 연달아 잡으며 이제 지금 2연승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득점력이 많이 좀 물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한 경기가 이제 거의 없었을 정도로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했는데 최근에는 좀 공격 전개가 많이 좋아지면서 덩달아 지금 득점력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현재까지 그런 좀 시즌을 좀 봤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고점에 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는 뉴캐슬이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요 경기 역시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뉴캐슬이 좀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지금 수비 뒷공간이 잘 좀 뚫리면서 그리고 좀 후방에서 좀 턴오버도 많은 그런 입스위치 상대로
그래도 약간 좀 뉴캐슬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입스위치와 달리 뉴캐슬이 3일 전에 이제 컵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뭐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밀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원정 경기력이 뉴캐슬이 좀 대체로 떨어진다는 점이 이제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도 현재 지금 입스위치에 비해 이제 뉴캐슬이 전력이나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그리고 조직력 등 이제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번 시즌 입스위치가 아직까지 홈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홈에서의 성적이 더 저조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여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뭐 뉴캐슬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확실히 좀 뉴캐슬의 좀 경기력이 좀 무르는 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여 경기는 저는 뉴캐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뉴캐슬 승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준 오바. 아무튼 뉴캐슬 승에 2.5 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햄 대 이제 브라이트. 자,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안토니오, 그리고 이제 솔레르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웰백, 그리고 이제 하니셜드 등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웨스트햄이 뭐 최근 좀 울버햄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 홈 본머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지금 괜찮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본머스 상대로 이길 뻔했지만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두게 됐고, 그리고 요런 약간 좀 본머스와의 좀 무승부 결과가 웨햄이 이제 더 좀 아쉬웠을 만큼 나름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좀 최근의 웨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뭐 팰리스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며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좀 모습을 좀 보이면서 확실히 좀 후반전에 그렇죠, 수비가 좀 더더욱 지금 뭐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점까지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 해봤네요. 자, 일단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뭐 브라이튼이 좀 더 뭐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역습에 취약한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역습으로 인한 좀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는 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이번 시즌 뭐 전체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브라이튼이 더 나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흐름이나 이제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브라이튼이 좀 다소 좋지 못한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근래 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것도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좀 최근 약간 행보만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웨스트햄이 더 낫고, 그리고 밸런스 또한 뭐 웨스트햄이 더 지금 잘 잡힌 상태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상대 전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브라이튼이 많이 앞서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는 현재 뭐 좀 웨스트햄에 비해 그렇게 뭐 앞서는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런 약간 브라이튼을 믿고 좀 정배 사이드를 보기도 이제 리스크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제 웨스트햄이 홈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맨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웨스트햄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그리고 3.5주는 네, 기점이 좀 높다 보니까 언더사이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왼 프랜승의 3.5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 대 이제 장크트 파블리. 자, 분데스리가 경기죠. 자, 일단 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다프, 그리고 우엘링,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카라조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어느 전력 누수가 좀 큰 그런 좀 슈투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운다브 그리고 로엘링과 같은 주축 포워드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운다브와 이제 르엘링이 빠진 초반에는 공격이 좀 많이 답답했지만 그게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되며 이제 공격이 점차 좀 살아났고, 그리고 현재는 좀 4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번 시즌 중 가장 좋은 공격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축 포워드들이 지금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좋은 공격 흐름을 좀 이어간다는 점은 이제 슈투트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승격팀 동기인 이제 홀슈타인킬 상대로 시즌 첫 홈 승리를 좀 거뒀지만, 그 후에 이제 레버쿠젠과 브레멘 상대로 이제 연달아 패하며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내가 확실히 좀 흐름을 더 좀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좀 장크트긴 하지만 이후에 이제 좀 강팀들을 좀 만나면서 다시금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런 좀 장크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슈투트가르트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 강팀들을 좀 상대했던 것처럼 좀 라인을 좀 내려 어느 정도 플레이 하다가 롱볼이나 좀 크로스 전개를 또 통해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뭐 롱볼이나 크로스, 안 그러면 이제 코너킥과 같은 그런 좀 세트피스를 통해서 이제 좀 기회를 좀 노릴 것으로 보는 그런 좀 장크트 파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런 분데스리가 내 하위권 팀들에 비해서는 이제 수비가 좋다 보니까 뭐 견고한 좀 수비를 좀 바탕으로 이제 실리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는 있다고 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가 지금 견고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멀티 실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전에 비해서는 수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슈투트의 공격이 좀 물이 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금 뭐 장크트가 좀 슈투트의 좀 공세를 좀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최근 좀 장크트의 좀 수비가 흔들리는 점 플러스,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 이제 홈인전과 더불어 공격이 좀 물이 올랐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슈투트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며 좀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슈투트가르트 승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뭐 장크트 파울리가 이제 좀 껴있는 경기는 솔직히 오바를 좀 쉽게 보기는 많이 어렵고, 그리고 뭐 이 경기 역시 뭐 오바로 이제 좀 흘러갈 만한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반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슈투트 승에 2.5주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럴 대 블랙번 이제 챔피언십 경기. 자, 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미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현재는 좀 3연패 중으로 모멘텀이 많이 지금 떨어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도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최근에는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좀 미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루턴타운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거두며 기어코 6연승을 좀 달성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 또한 많이 지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에는 챔피언십 내에서 이제 가장 수비가 안 좋은 팀 중 이제 한 팀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이제 수비가 좀 눈에 띄게 이제 향상이 되면서 좀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비가 좀 좋아짐에 따라 밸런스도 좀 잘 잡혀 있는 그런 현재 좀 블랙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좀. 그리고 지금은 6연승을 통해 어느덧 지금 리그 5위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현재 흐름이랑 경기력이 매우 좋은 그런 좀 블랙번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미러의 볼 점유율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 블랙번이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최근 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원 싸움에서 지금 우위를 좀 점하는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중원이 약한 그런 좀 미러를 좀 상대로도 블랙번이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원 싸움에서 만약 우위를 좀 점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주도권을 이제 블랙번이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지금 미럴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그리고 중거리 슛이 약간 좀 공격의 그런 패턴에 있어서 좀 위주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공격 패턴이 좀 많이 단조롭고, 그리고 전개 또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미럴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지금 블랙번 상대로 4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뭐 미럴 감독인 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미드즈버러전 패배 이후 이제 좀 사임을 좀 발표하면서 지금 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미러의 악재까지 다 좀 고려를 했을 때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다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블랙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 경기는 뭐 블랙번이 원정이라는 점 뭐 빼고는 뭐 이제 우세하면 우세했지 밀릴 게 좀 전혀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을 다 고려하면은 저는 이거는 블랙번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번 프랜승으로 가져가는 경기. 그럼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블랙번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말이 좀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좀 야말의 결장은 이제 바르샤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렇게 또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가네스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자아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홈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연패 중인 것도 충격이긴 한데 그 이제 상대 팀들을 보면 현재 뭐 라스팔마스, 뭐 레가네스와 같은 약팀들 상대로 이제 연달아 홈에서 진 게 더 큰 충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모꼬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헤타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컵 경기 포함 이제 11연승을 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긴 연승 행진을 통해 이제 어느덧 2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1위인 좀 바르셀로나와는 이제 승점이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이제 꼬마가 뭐 바르셀로나보다 한 경기를 좀 덜 치렀기 때문에 더 유리한 고지에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꼬마가 이긴다고 하면은 이제 꼬마가 이제 1위로도 이제 올라설 수 있다, 요점까지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확실히 좀 양 팀한테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매치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확실히 이제 시즌 초보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에너지가 넘쳤다 보니 좀 체력이 많이 요구되는 풀릭 전술을 좀 잘 소화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챔스나 컵 경기를 좀 병행하다 보니까 피로 누적이 커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풀릭 전술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전술을 좀 소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 또한 좀 시즌 초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 그런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현재 좀 최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이제 꼬마가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좀 많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자, 근데 다만 약간 좀 꼬마가 뭐 현재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5연패를 거둔 중으로 상성상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번 경기까지 만약에 좀 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홈에서 3연패를 좀 기록하게 됩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3연패를 좀 기록할 거라는 좀 생각은 솔직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꼬마가 긴 연승을 이어간다고 해도 이 경기까지 좀 잡을지는 좀 많이 좀 미지수라고 봐요. 그쵸?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약간 요 경기는 뭐 꼬마 승 쪽을 좀 보는 거는 좀 많이 좀 무리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좀 꼬마 승은 어느 정도 좀 뭐 약간 좀 기대가 좀 안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좀 요인들 때문에. 그쵸? 자, 뭐 그렇다고 근데 뭐 바르셀로나가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 이것도 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설령 뭐 지금 뭐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해도 뭐 지금 꼬마 상대로 대승까지 보기도 좀 많이 애매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승패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햄무 아니면 무슨 그냥 고배당 잡이로 가져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뭐 어느 바는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꼬마 상대로 이제 좀 지면서 뭐 바르셀로나의 홈 좀 3연패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뭐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까지 이제 할 거라는 그런 좀 기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약간 경우의 수도 다 좀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뭐 고배당 잡으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햄무 월부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 대 나폴리. 자, 일단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일단 이제 본조르노가 결장 중이 그건 좀 나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클린스트 중으로 단단한 수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AC 밀란 상대로도 그것도 원정에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한 좀 제노아인 만큼 최근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라치오 상대로 연달아 치며 이제 좀 페이스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나폴리가 뭐 템포 조절하며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제노아가 비록 수비는 좋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공격이 안 좋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득점력은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롱볼이나 좀 크로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비 밸런스가 좋은 나폴리 상대로 이제 효율적인 좀 공격을 좀 보이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제노아의 그런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좀 고려했을 때는 나폴리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요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제노아가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경기 내용이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 또한 확실히 좀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거에 비해 지금 뭐 좋다고 보기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제노아가 어느 정도 좀 꼬꾸라져도 지금 뭐 할 말 없는 그런 좀 상황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예. 그쵸. 그리고 지금 이번 시즌 리그 기준 이제 제노아가 홈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홈 성적이 더 저조한 편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확실히 오히려 지금 뭐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제노아기 때문에 이제 뭐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뭐 요즘까지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요 경기 뭐 나폴리가 그래도 뭐 제노아의 그런 무패 행진을 좀 깨 부수고 그래도 우승 경쟁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튼 이런 정도 고렸을 때 지금 뭐 나폴리의 승 배당이 1.5대인데 저는 뭐 배당 대비 좀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나폴리 사이드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네, 그리고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나폴리 승 내지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브레멘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네,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브레멘 사이드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리노 대 볼로냐. 네, 요 경기는 저는 토리노 프랜슨 내지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타비고 대 이제 소시에다드. 네, 요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햄부알부 내지 그러면 뭐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